제약바이오한테 좀 위협적인 뉴스밖에 없는데 냄새만 좀 석 달 정도 풍겨주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엄청 올라갈 거다. 바이오 USA가 개최가 됐고 K바이오 백신인데 바이오 헬스 쪽 피치컬 AI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 상승이 한번 나타났다가 최근에 또 급격하게 하락을 보여준 상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측면에서 많이 따라갔거든요. 최근 고민이 굉장히 많은, 저는 고점부 다시 돌파하는 제약바이오는 그런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나오면서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종전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은 선배님께 여쭤보면은 적정 유가는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70 중후반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수줍게 저 $60대 중후반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67까지 내려왔고 이게 기초 반등 나오면 뭐 $70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저는 $67까지도 내려오면서 와 이렇게 $60대 후반대로 와주면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굉장히 좀 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뉴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약바이오한테 좀 위협적인 뉴스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런 뉴스들이 시장 밖으로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투자분들의 투심이 좀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제가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릴 때도 이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은 이 섹터를 바라보는 투자분들의 원망과 비례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보다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이런 것도 있다 보니 약간 좀 보복심리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오늘도 다행히도 삼성전자한테 수급이 몰리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 제법 좀 수급을 뺏겼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제가 오늘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섹터를 편드는 거를 안 좋아하지만 저는 오늘은 당연히 반도체를 제일 좋아하겠지만 오늘은 2차 전지보다는 제약바이오를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A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 일본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거나 올해 1회 정도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게 나왔으면 사실 제약바이오한테 안 좋아야 됩니다. 제약바이오한테 안 좋아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바닥까지 있다 보니까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극명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일단 동결했고 캐비넛이 완전히 동결했고 캐비넛이 입장 약간 눈빛을 봤을 때는 올해 쭉 동결하거나 한 해 정도 인상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글로벌 IB들이 조금 이제 날구지를 떨더라고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건 좀 너무 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어디 증권사 이렇게 폄하하지 않는데 이것 좀 너무 선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동맥을 그랬나? 네, 만약에 정말 유가가 $60대 후반대나 $70대 초반만 유지해 주면은 다시 CPI가 뭐 2점대 중반, PCI가 2점대 중반 요 정도 나와주면은 진짜 올해 기준금리 1회 정도 인하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요거 좀 이렇게 냄새만 좀 석 달 정도 풍겨주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엄청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무시해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로 오면은 뭐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이오 USA가 개최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복지부에서 2천억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치료 펀드를 운용사를 선정을 하는데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하실 만한 뉴스를 갖고 왔는데 또 저도 모르게 직업병이죠. 팩트를 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K바이오 백신 펀드인데 K바이오 백신인데 이 바이오 헬스 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바이오 헬스 관련주를 검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그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말하면 알만한 종목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실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손본부장이 지금 1년 가까이 저는 사실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15개 종목만 맨날 추려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 복지부에서 만든 펀드는 그분들께는 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막 꺼리잖아요. 막 무슨 생명과학, 무슨 바이오 막 적자 나오고 있으면 시가총액 1,000억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은 낙수효과를 못 얻습니다. 왜? 펀드 형성돼도 그쪽으로 자금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반드시 내 계좌를 열어서 손본부장이 언급한 15개 종목 외에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의아합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게 어제부터인데 사실은 바이오 USA가 현지 시간 22일 날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소식지가 23일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고 그럼 보통 우리가 일정주로 접근을 하면은 어떤 바이오 USA가 개최가 6월 22일에 개최된다. 그럼 우리 보통 매매를 뭐 일주일 전이나 이때 해야 되는데 투심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안 움직이다가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분들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원래는 탑픽을 보통 어떤 일정주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바이오 US랑 관련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한 접근 방법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으로 많이 연상해서 판단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뭐 이런 그 작동하는 그 모체에 대해서 그 연산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인공지능을 추가하는 그 내용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지컬 AI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AI와 연동된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기업의 대표적 그 기업 소프트웨어들도 이제 대기업의 뭐 삼성 SDS나 그렇죠. SNS나 이런 기업들도 움직인 거죠. 맞습니다. 그죠? 네이버도 그렇고 네. 그죠? 삼성 네. SDS, 네이버, 네. LG CNS 맞아요. 이게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네. 이들 기업들이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 상승이 한번 나타났다가 최근에 또 급격하게 하락을 보여준 상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측면에서 이전에 주가가 움직일 때 많이 따라갔거든요.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여 보이고 뉴스에 나오니까요. 안 네. 움직이면 뭐 잘 안 보니까. 그렇죠. 네. 비전과 성장성이 많은 그렇죠. 매체를 통해서 네. 그 노출되었기 때문에 네. 관심도가 컸었는데 또 급격하게 주가 하락하다 보니까 최근 고민이 굉장히 많은 그렇겠네요. 내용이라고 보고 기대감으로 있거든요. SDS도 고점 올라갔다 엄청 빠졌네요. 네, 많이 거의 제자리 빠졌습니다. 왔네, 그죠? SS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한국의 엔비디아를 많이 찾아보고 어떤 기업이 한국의 엔비디아가 될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는데 저는 삼성 SS 같은 종목이 한국의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이게 이제 꼭 반도체를 겨냥해서 측정하기보다는 AI와 관련된 산업에 가장 근접한 기업은 삼성 SS, 그다음에 LG CNS, 네이버도 비슷한 형태의 맥락이고요. 이 피지컬 AI와 관련돼서는 지금 단순하게 주가는 조정받은 형태이지만 충분히 재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저는 고점부 다시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되시고 보유하셔서 좀 하락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시간차를 두고 주가 움직임에서 상황이 개선되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몇 가지 메시지를 줬었죠. 예. 그러니까 메모리는 SK와 네. 자율주행은 현대차와 그다음에 그 LG 그룹과는 그 피지컬 AI 네. 그 다음에 네이버와 협업을 하겠다라고 내용이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그 저기 전북 쪽에 있는 새만금을 네.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쉽게 얘기하는데 AI 데이터 센터 초대형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50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50조 비용뿐만 아니고 주변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력이라든가 간접망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네이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네이버의 주가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가 피지컬이라든가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추진된 내용에서의 원론적 수준에서의 그 진행이었지만 이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된 내용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되고 진행 상황이 그 나올 때에는 주가에 대한 반응도가 충분히 개선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요한 내용에서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